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3일 만에 한국 혐오자에서 서울 마니아가 됐습니다. 처음엔 서울, 그냥 또 하나의 동양이지 라며 비웃던 그녀. 그러나 단 한 번의 출장에서 그녀의 선입견은 철저히 무너졌고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녀가 본 진짜 서울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클레어 월리스, 영국 버진 애틀랜틱 소속 10년 차 수석 승무원입니다. 베이징, 뉴욕, 라스베이거스까지 수많은 하늘길을 다녀봤죠. 세계 각국의 도시들이 제 두 번째 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엔 그저 또 하나의 아시아 도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클레어 축하해. 2026년 런던 서울 직항 개설 사전 점검팀에 배정됐어. 커리 마운틴 이사의 말에 저는 시큰둥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서울이요? 왜 하필 거기죠? 카리브해나 마이애미도 아니고. 제 입에서 무심코 나온 말이었습니다. 사무실 한쪽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동료들에게 돌아서며 말했죠. 한국이란 나라, 그거 그냥 일본 따라쟁이 아니에요. 그쪽에 제대로 된 공항은 있기는 한가요? 그때 누군가 커피잔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한국계 인턴 승무원 수진이 얼굴이 붉어진 채 바닥에 떨어진 잔을 주워 담고 있었어요. 수진의 눈에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어때서? 사실이잖아. 회의실로 들어가자 서울 직항 파일럿 비행 일정표가 벽에 붙어 있었어요. 히드로 공항에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주 3회 운항, 에어버스 A350 천투임 예정. 3월 15일 출발, 2박 3일간의 사전 점검 일정.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빨리 끝내고 돌아와야지. 다음날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수진과 마주쳤어요. 수진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시큰둥하게 고개만 끄덕였죠. 월리스 선배님, 혹시 서울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특별히 궁금한 건 없어. 그냥 또 하나의 동양 도시겠지. 북한이랑 전쟁 중인 것도 아니고 뭐. 수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지만 저는 그저 무관심하게 휴대폰을 꺼내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그리고 서울이란 도시가 제 선입견을 얼마나 뒤흔들어 놓을지 전혀 몰랐죠. 출발 전날 밤 저는 가방을 꾸리며 지도 앱으로 서울을 검색했어요. 한강이랑 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높은 빌딩들이 즐비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색해보니 런던 서울은 11시간 5분의 비행시간. 맙소사 11시간이나? 그것도 아시아 한복판에? 그렇게 생각하며 가방을 닫았죠. 세상에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서울은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11시간 5분의 비행 끝에 저희 팀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내려다본 공항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너무 크고 너무 현대적이었죠. 히드로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게 정말 아시아인가?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천장은 놀랍도록 높았고 햇빛이 유리 천장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죠. 바닥은 반들반들 빛나고 어디에도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히드로가 지하철역 같다면 이곳은 미래적인 쇼핑몰 같았어요. 여기가 정말 아시아 공항이 맞나요? 저도 모르게 동료 제인에게 물었어요. 당연하죠, 왜요? 제인이 의아해하며 되물었습니다. 너무 깨끗해서요. 히드로 공항보다 조용하고 질서정연해요. 사람들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시끄러운 소음도 없었어요. 심지어 영어 안내 방송도 완벽했죠. 입국 심사대로 향하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줄이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히드로에서는 보통 45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선 불과 10분 만에 제 차례가 왔어요. 심사관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고 영어로 간단한 질문 몇 개를 한 후 빠르게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리스 씨. 즐거운 체류 되세요. 심사관의 유창한 영어와 제 이름까지 언급하는 세심함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 저는 공항의 디자인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모든 것이 효율을 위해 설계된 듯 했어요. 표지판은 다양한 언어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로봇 안내원까지 있었어요. 수화물 찾는 곳에 도착하니 이미 저희 가방이 벨트 위에 돌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라면 보통 30분은 기다려야 할 텐데 말이죠. 이건 좀 특별 대우받는 건가? 저희 팀장인 데니얼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공항 직원이 영어로 대답했어요. 아니요, 보통 저희 공항 표준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모든 항공편의 수화물이 20분 내로 출구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며 무심코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여긴 진짜 제대로 돌아가고 있잖아. 특급 열차에 올라타 시내로 향하는 동안 고속도로의 질서와 녹지와 현대적인 건물들의 조화가 눈에 띄었어요. 이건 내가 알던 아시아가 아니야. 서울로 향하는 내내 저는 창밖을 응시했어요. 제 머릿속에 있던 한국의 이미지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 고집은 여전했죠. 아직 시내를 보지 않았어. 분명 그곳은 내 상상대로일 거야.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서울 시내 중심부 5성급 시그니엘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거리는 놀랍도록 깨끗했고 사람들은 파리지행 못지않게 세련되게 차려입고 있었죠. 롯데월드타워 최상층에 위치한 이 호텔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전경은 마치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원이 미소로 저희를 맞이했어요. 버진 애틀랜틱 팀이시죠? 환영합니다. 그녀의 영어는 유창했고 약간의 영국 억양까지 있었어요. 체크인 과정은 놀랍도록 빨랐습니다. 디지털 키카드를 건네받으며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저희 호텔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스마트폰으로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객실 내 모든 시설도 음성으로 제어 가능하세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음성으로요? 영어도 인식하나요? 물론입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까지 총 8개 언어를 지원합니다. 그녀의 답변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때 로비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한 서양인 남성이 직원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내 방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난 CNN 특파원이야. 이런 취급을 받을 수 없어. 그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호텔 매니저가 침착하게 다가갔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선생님. 15분만 더 기다려주시면 완벽하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무료로 제공해드릴게요. 그 언론인은 불평을 계속하며 이게 한국식 서비스냐? 난 일본이 더 좋았어. 라는 인종차별적 발언까지 했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와, 저 사람 정말 무례하네. 그런데 그 순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수진에게 했던 말도 저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지. 나도 한국을 일본에 복잡한 정도로 취급했잖아. 매니저는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고 상황을 해결했어요. 그 언론인이 라운지로 향한 후 저는 체크인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무례했네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죠? 저는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손님의 화는 대부분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녀는 미소 지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이 나라는 너무 과잉 친절 아닌가요? 저런 손님에게까지 친절할 필요가 있나요? 그 말을 듣자 매니저의 표정이 약간 굳었지만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어요. 월리스님, 저희는 모든 손님을 존중하려 노력합니다. 한국의 정의라는 가치를 서비스에 담고 있어요. 완벽한 영어로 나온 그 대답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방으로 올라가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존경심이었을까요? 확실한 것은 이곳의 서비스가 단순한
과잉 친절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존중과 전문성에서 나오는 것이었죠. 다음날 오전 팀 미팅이 일찍 끝나 자유시간이 생겼습니다. 저는 혼자서 명동이란 쇼핑 지역으로 향했죠. 지하철은 놀랍도록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런던 지하철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였습니다. 명동에 도착해 거리를 걷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화장품 가게, 옷가게, 길거리 음식. 모든 것이 신기했죠. 영국인 수석 승무원으로서의 제 자부심은 어디로 갔는지 저는 완전히 호기심 많은 관광객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너무 정신없이 구경하다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휴대폰 배터리는 거의 방전 상태였고 호텔 이름도 확실히 기억나지 않았죠. 저기요, 도와주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지만 영어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점점 더 당황스러워지고 있을 때 교복을 입은 여학생 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한 소녀가 서툰 영어로 물었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소녀들은 번역 앱을 이용해 제 상황을 파악하고 롯데월드타워의 시그니엘 호텔을 찾아 지하철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제가 지하철 표를 사려 하자 그들은 손을 흔들며 거절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살게요. 관광객에겐 서울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호텔 근처 역에 도착하자 소녀들은 저를 호텔 입구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1시간 가까이 자신들의 시간을 내어 저를 도와준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왜 날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거야?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소녀 중 한 명이 천천히 영어로 대답했어요. 한국이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길 잃은 사람 지나치지 않아요. 특히 외국인이면요. 다른 소녀가 덧붙였습니다. 학교에서 세계 시민 교육을 받았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해요. 그 순간 제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이 어린 소녀들의 친절함은 그저 개인적인 선행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였던 거예요. 그들에게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죠. 정말 고마워.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너희들은 정말 특별해. 소녀들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평범한 10대 소녀들이 보여준 시민의식과 친절함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어떤 나라에서도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서며 저는 이상하게도 뭔가 따뜻한 감정이 가슴에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문득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게 되었죠. 내일은 수진에게 사과해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사전 테스트 운항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실제 비행기를 타고 런던에서 서울로 오는 항로를 시뮬레이션하는 날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이륙해 약 2시간 비행한 후 다시 착륙하는 방식이었죠.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저는 수진을 발견했어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수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제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났죠. 네, 선배님. 수진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처음에 한국에 대해 무례한 말을 많이 했어. 그건 내 무지함 때문이었어. 어제 명동에서 길을 잃었는데 교복 입은 여학생들이 도와줬어. 그때 내 얼굴이 떠올랐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수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괜찮아요, 선배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국을 잘 모르세요. 테스트 비행이 시작되었고 40분 지났을 때 갑자기 비상 알림이 울렸어요. 승무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세요. 항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대응 속도였어요. 불과 5분 만에 대체 항로가 설정되었고 10분 후에는 모든 시스템이 정상화되었죠. 런던이었다면 최소 30분, 아니 1시간은 걸렸을 상황이었습니다. 비행이 끝난 후 브리핑룸에서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놀랍네요. 우리는 보통 이 정도면 1시간 지연은 기본인데 한국항공청 담당자가 미소 지었어요.
저희는 모든 비상 상황에 대한 프로토콜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곧 안전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부서 간 의사결정이 그렇게 빠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요. 하지만 항공 안전에서는 속도와 정확성이 동시에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직원이 자기 역할을 명확히 알고 팀워크를 중시해요. 그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는 곧이어 겸손하게 덧붙였어요. 하지만 아직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저는 그 말에 더욱 놀랐습니다. 제 눈에는 완벽해 보였는데 그들은 여전히 개선점을 찾고 있었어요. 이런 자세야말로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한 비결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비행장을 나오며 저는 문득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또 하나의 동양 도시라고 무시했던 이곳에서 저는 배움의 자세로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고 있었죠.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사전 점검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딱딱한 형식을 버리고 진심을 담았어요.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입국 절차의 효율성과 직원들의 언어 능력이 탁월합니다. 동료 제임스가 제 모니터를 힐끗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와, 클레어. 꽤 열정적인데? 보통 내 보고서는 적절함, 기준 충족 같은 단어로 가득한데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어요. 이번엔 달라. 서울은 특별했어. 특별했다고? 내가 출발 전에 그냥 또 하나의 동양이라고 했잖아. 제임스가 의아해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 서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효율적이고 친절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결심했죠. 결론적으로 런던 서울 노선은 당사에 매우 유망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가 서비스 품질과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배울 점이 많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곳을 무시했지만 이곳은 나를 존중했습니다. 한국의 정의라는 가치가 담긴 서비스 정신은 우리 항공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보여줍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다음날 저는 상층 부하의 회의에 참석했어요. 이 노선의 취향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죠. 월리스 승무원, 당신의 현장 경험상 이 노선이 성공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CEO가 직접 물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답했습니다.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정확성, 효율성, 그리고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단지 직항만 따지러 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완전히 바뀐 시각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CEO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사전 점검을 하는 이유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커리 이사가 저를 불렀어요. 클레어, 당신이 서울 노선의 책임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책임자라니 제 경력의 큰 도약이었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정식 런던 서울 직항 개설이 2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영국 항공 규제 당국에서 갑작스럽게 추가 서류를 요청한 것이었어요. 문제는 이 서류가 한국 측의 인증을 추가로 필요로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이미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쳤어요. 지난 몇 개월간 이 노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장애물이라니요. 런던 본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법무팀, 운영팀, 대외협력팀 모두 비상회의를 소집했어요.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수진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진, 큰 문제가 생겼어. 항공규제청에서 갑자기 추가 인증을 요구해. 한국 측 협조가 필요해. 상황을 설명했어요. 수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선배님.
제가 지금 바로 국토부에 연락해 볼게요. 6시간 후 수진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국토부 실무진이 지금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쪽 규제청이 요구하는 서류를 밤새워 준비하고 있어요. 내일 아침까지는 모든 것이 준비될 거예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밤새워? 지금 거기 몇 시지? 서울은 런던보다 8시간 앞서 있었죠. 저녁 10시요. 하지만 직원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남았어요. 첫 비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요. 수진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 이메일에는 한국 국토부에서 보낸 모든 필요 서류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영국 규제청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완벽하게 번역까지 되어 있었죠. 저는 곧바로 서류를 규제청에 제출했고 오후에 승인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도감과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저는 곧바로 화상회의를 통해 한국 측 담당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속한 대응이 없었다면 취항이 지연되었을 거예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한국 측 국토부 실무진 책임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 노선은 양국에 모두 중요합니다. 작은 문제로 지연되어서는 안 되죠. 저는 충동적으로 말했어요. 이 노선은 이제 제 인생의 일부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저를 많이 변화시켰거든요.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CEO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월리스, 자네가 이 노선을 맡게 된 것은 정말 행운이었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아니, 제가 운이 좋았던 거예요. 서울을 만나게 된 것이. 드디어 런던 서울 직항 개설일이 밝았습니다. 히드로 공항은 특별한 날을 맞아 분주했어요. 첫 직항 비행기는 VIP들과 언론인들로 가득 찼고 출발 게이트에는 한국 전통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그런데 사실 저에게는 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직접 요청해서 서울행 1호기 승무원으로 탑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노선 책임자로서 사무실에 남아있을 수도 있었지만 저는 꼭 이 순간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어요. 출발 전 저는 제 유니폼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손목에는 수진이 선물해준 전통 매듭 기법으로 만든 붉은색 팔찌가 있었습니다. 이건 행운을 상징한다며 수진이 준 선물이에요. 탑승이 시작되기 전 저는 잠시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불과 6개월 전 저는 이 노선을 그냥 또 하나의 아시아 노선이라고 무시했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어 기초 과정을 수강하고 한국 문화를 공부하며 심지어 한국 요리까지 배우고 있었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돌아오니 많은 승객들이 이미 줄을 서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게이트에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버진 애틀랜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인 승객들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발음이 어색했을 테지만 그들은 따뜻한 미소로 응답해 주었어요. 비행 중 저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할머니 옆에 멈춰 섰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는 한국어로 뭔가를 말씀하셨죠. 저는 모든 단어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따뜻함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비행이 아닌 문화와 마음의 연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행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기내 방송을 통해 승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런던 서울 직항 첫 비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버진 애틀랜틱은 이 노선을 통해 두 도시,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저에게 가르쳐준 많은 것들에 감사드립니다. 효율성, 예의,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정의 의미를요. 착륙 후 저는 출구 앞에 서서 승객들을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객이 내린 후 저는 잠시 비행기 안에 혼자 남았어요. 텅 빈 객실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내 진짜 비행이 시작됐어요. 터미널로 향하는 길에
저는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드디어 도착했어. 오늘부터 진짜 모험이 시작되는 것 같아. 수진의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환영해요, 선배님. 서울은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인천공항 터미널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곳은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두 번째 집처럼 느껴졌죠. 한 번의 여행이 어떻게 사람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은 단지 지도 위의 한 점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특별한 장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런던 서울 노선은 단순한 비행 경로가 아닌 제 인생의 새로운 항로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는 법이니까요.